안녕하세요. 김재성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메타인지, 속된 말로 자기 주제 파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상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는 현황 분석 같은 것을 분명히 거치는데, 이상하게 본인의 일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고 뭐가 달랐겠어요? 당연히 저도 메타인지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전편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이쯤 들으면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제가 고2 때 모의고사를 보면 잘 봐야 그 당시에는 8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봐야 60점대 초중반, 못 보면 40점대 후반, 보통은 50점대 초중반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80점 만점에 그 정도면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외삼촌께서 전산직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산직에 근무를 하실 때 저를 서버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셔서 서버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제 제가 8살인가 9살인가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 이제 삼촌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성아, 이거 서버 하드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든다? 라고 그냥 한마디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어린애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왜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내가 할 거예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제 꿈이 그때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공대를 가야 하고 공대를 가려면 수학을 잘 해야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수학을 잘 해야 한다라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수학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4문제 정도는 배점도 낮고 문제도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2번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배점이 높으면 3점이나 4점 아니면 2점이었는데 2점짜리 지수와 로그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못 풀었어요. 못 풀고 틀렸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종종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했는데 혹은 알아들은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은데 끄덕끄덕 하면서 마치 내가 이걸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가 나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험 저도 굉장히 많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 이유야 굉장히 다양한 게 많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척 해야 안 쪽팔렸어요. 속된 말로. 약간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구멍이 숭숭 뚫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안 좋은 수학 성적이 평균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걸 진심으로 저는 극복하고 싶었어요. 보통은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근데 한번 이 수학이라는 녀석하고 정면 승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그 틀린 2번짜리 문제를 뚫어져라 봤어요. 그래놓고 스스로를 좀 격하지만 뺨을 찰싹찰싹 때려가면서, 물론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 재성아, 너 이거 모르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 모르니까 틀린 거야. 너는 기본이 없어, 기본이. 기본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이야기를 했었어도 아무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나는 수학에 기초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메타인지를 잘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메타인지라는 말도 없었지만 어찌됐든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기본서를 파야겠다. 기본서를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본서를 학원에서나 좀 배웠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요 정도였지만 혼자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예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는 수학 공부만 한다라는 것을 고2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점수는 그 정도 점수였겠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굉장히 진도가 느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봤는데도 공통수학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가장 기본서인 공통수학을 보는데 무려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대신에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것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모르면, 모를 수 있죠, 사람이. 모르면 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답을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답지를 덮어요. 그리고 다시 풀어봤어요. 다시 풀어봤더니 어떤 거는 풀리는데 어떤 거는 잘 안 풀립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또 풀고 또 풀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루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엔 알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더디게 한 걸음씩 나아간 거죠. 그래서 고2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덧 기본서를 하나 뗐을 때는 고3 초입이 되었겠죠. 거의 12월, 1월 이 정도였으니까 고3 때는 보통 12월 달부터 그 전 학년들이 수능이 끝나면 고3 모드로 보통 전환이 되잖아요. 저희 때도 그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3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수학을 했죠. 수학을 계속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점수가 공부하는 만큼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50점에서 80점을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90점에서 100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점에서 80점을 올리는 건 30점을 올리는 거고 90점에서 100점이 되는 거는 10점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단순히 10%를 올리는 게 아니라 100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100개의 구멍을 여태까지는 90개만 막고 있었는데 나머지 구멍까지 완벽하게 막는 상태가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50점에서 80점을 가는 건 30개의 구멍을 더 막는 것이지 훨씬 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점에서 100점으로 갈 때 10%의 노력을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구멍을 10개에서 빵으로 줄인다는 그 자체가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느껴보셨겠지만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잘 없더라고요. 이거는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성적은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던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고3 여름방학 때 드디어 모의고사에서 반 1등, 전교 1등, 시 1등, 도 1등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는 이제 2자리 등수였어요. 시험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속된 말로 어디 듣보잡이었는데 갑자기 전통 과목 다 물리치고 전교 1등을 확 치고 올라왔으니까 놀랄만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저는 문제가 쉬우면 잘 보고 어려우면 잘 못 보는 그런 그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수학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시고 어머니는 인문학 쪽을 전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문과머리고, 저희 누나도 있는데 누나도 수학을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굳이 달랐던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저는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도전을 해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학을 기본서 6번, 수원 5번, 그리고 수투 4번 요렇게 팠어요. 아니 아까 한 번 보는데 6개월 걸렸으면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는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모르는 것들만 다시 집중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을 볼 때는 한 권을 보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는 척 그런 식으로 계속 고3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세상을 바꿀 거야, 우리나라가 만들게 할 거야, 물론 아직도 못 만들었고 아직 근처에도 못 가서 한참 더 저도 성장을 더 해야 합니다만, 그런 꿈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을 거고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목표로 했었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을 솔직하게 설득하고 그걸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 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내가 어느 단계인지 정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프로블럼 데피니션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은 사상누각이라고 흐지부지 되는 계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치열한 실행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단계가 일에서는 문제 정의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 메타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메타인지라는 말을 모르던 시절부터 제가 메타인지를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운이 좋았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3 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수능이 불수능이었거든요. 그 전해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수능 테러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 전해 수능은 정말 쉬웠는데 만점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그런 수능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떨어져서 속상은 했지만 결국에는 100분위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적당한 100분위를 받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는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러한 위치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고 냉정하게 지금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키가 170인데 내가 185라고 생각하면 그 15cm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 서비스 지표, 사업 지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민망하니까, 얼굴 팔리니까 본인이 본인보다 더 뭐라도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저도 자주 그랬고 요즘도 가끔씩 그러는 것 같지만 목도리 도마뱀처럼 스스로 이렇게 보거처럼 스스로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 덩치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 불어 넣은 거고 그냥 귀만 크게 편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이것을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